뭐 잘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 해주신 자기소개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동해 아름다운 신탁을 같이 쓰게 된 이성학 PM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중기 이코노미의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학이라고 합니다. 중기 이코노미 기업 지원단 뭐 하는 회사예요? 10년 정도 됐고요. 네. 매출은 1,300억 정도 하고 단기 순이익은 76억 정도. 뭐 회사 자랑만 하세요? 왜냐하면 네. 법무사님도 아시겠지만 회사의 가장 중요한 꽃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많은 법인들에서 저희 3만여 건의 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 회원사가 약 15,000 회원사 정도 있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좋은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유언대응 신탁이 좀 쓰이나요? 요즘? 지금 유언 대응 신탁이라는 어떤 내용 때문에 사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부분 뉘앙스보다는 자산 승계 신탁.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접근을 해서 상담을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저희 컨설팅 업계에서 항상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워밍업 단계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저번에 이제 이익 소각에 대한 어떤 세무조 사건도 있었지만, 그게 현재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듯이 이런 어떤 유언대응 신탁의 이슈 자체나 컨설팅적인 내용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대표님들께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 그럼 오늘은 웬일로 저를 또 부르신 거예요? 저희가 유언대응 신탁이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마이클 잭슨이 위탁자가 돼서 자신의 자산을 자녀들과 또 부모 그리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변호사, 의사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주치의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에 자산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고민이 무엇이냐면 증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렇죠. 증여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증여 시기가 빠를수록 네. 증여세는 좀 덜 나오니까 네. 시기적으로는 빨리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 증여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을 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부모의 어떤 부탁이나 요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부모의 어떤 철학대로 이 자녀들이 그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증여받은 재산 받는 그 즉시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든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몇 분들은 이런 효도계약 같은 비슷한 것을 작성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유언대응 신탁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효도계약에 진행하는 어떤 방식을 갖춘 게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요, 옛날에 효도계약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효도계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효도하고, 이제 이 재산 주시면은, 제가 더 아버지 더 잘 보살펴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옛날 효도계약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재산을 넘겨주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있는데 그것을 재산권을 다시 이전해 오려면 힘들잖아요. 또 아들 명의로 왔기 때문에 팔아버리면 이미 끝난 거고 빈털털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요즘은 증여 안심 신탁, 또 아니면은 증여 신탁, 요렇게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네. 효도 계약을 해요. 효도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1번 증여 계약을 하고, 2번은 신탁을 하는 거예요. 증여 계약을 하고 증여 계약 1번, 동일한 날짜에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부담은 지우는 거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 재산은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뜻을 넣어도 되고, 보통은 뭐, 한 달 매월 최소 이 재산을 받아가서 용돈 100만 원은 주라. 손자도 보여주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보여주라. 요렇게 하고 또 내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팠을 때 병원비 같은 거는 또 너가 대라. 요런 조건. 그리고 팀장님이 말했던 그런 조건을 넣어서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해제 조건부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신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유언대응 신탁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관리 신탁. 위탁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위탁자는 이때 신탁 계약할 때 위탁자는 누가 되겠어요? 적자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죠. 증여자가 증여를 했으냐. 증여자 아버지, 수중자 아들,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위탁자는 아들이 되고, 제가 케이스 하나 꾸며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69세 홍길동 아버지가 있었고요. 67세 홍기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 35세의 홍갑동이 있었고요. 아파트 이 부모님은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경기도 가평 인근에서 펜션 세 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효도할게요 아버지,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다, 이제 그 효도 계약을 안 하고 증여 안심 신탁 계약을 하자 그래요. 제 남편은 해제 조건부 이런 것을 조건을 걸고 증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엄마로 해요. 67세 홍길순 엄마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탁법, 이제 외국에 있는 신탁법에서 신탁재산 운영 지시권자라든지 신탁재산 보호자로 지칭된, 우리나라 신탁법에는 신탁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 신탁관리인을 증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수탁자나 요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해지를 해가지고 갖고 온다든지, 다시 아들이 가져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담보를 뭐 근저당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여는 했지만, 신탁이 수탁자가 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탁관리인이 아버지, 증여자인 아버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재산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처분을 못해요. 그리고 조건이, 요 증여계약, 요런 증여계약에서 일어난 뭐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신탁계약도 해제가 되고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 여기 이제 제가 관리신탁계약서 밑에 있는데 요거 5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팀장님? 이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도 해제되며, 이렇게 신탁계약도 해제되며, 이 경우에 신탁재산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증여계약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신탁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신탁관리인, 증여자 또는 증여자가 지정한 자에게 귀속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건을 지켜주기 더 강제하기 위해서 유약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약벌로 이제 이런 것을 쓸까 안 쓸까 모르겠지만 유약벌로 아들에게 그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걸 넣는 거예요.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뭐 실상 아들한테 페널티 입히겠어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부담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빠른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줄이고 아들이 원하는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아들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그 기간 효도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아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게 있어요. 요런 식으로 증여안심 신탁계약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요게 증여안심 신탁계약이다. 효도계약보다는 요즘은 증여안심 신탁계약. 증여안심 신탁계약을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현재 중산층들이 지난주에도 나누셨지만 유언대용 신탁의 상용화가 네. 운전자 보험처럼 진행되네. 현재 미국에서도 순자산이 1억 이상 있는 분들도 네. 진행하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도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4억 5천, 5억 이상은 거의 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나라에도 그런 어떤 유언대용 신탁의 상용화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형대용 신탁은 앞으로는 점점 더 넓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10억, 20억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재산 아니더라도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이 사후의 죽음을 그냥 죽지 말고 그냥 죽으면 상속 분쟁이 제가 말했잖아요. 20% 30% 늘고 있다고. 상속 이꼬로 분쟁이 되는 것 하지 말고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재산을 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재산을 준다니까 뭐 아버지가 뭐 마음대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유언대용 신탁은 그래갖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로 의욕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한다니까 뭐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아버지의 좋은 뜻이 이 재산과 함께 동행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 개념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여 안심 신탁에서 등에 대해서 네. 알게 됐고요. 네. 효도계약, 네. 효도계약의 단점을 보완한 거다. 보완한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너무.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